채널A 기상특보 시작합니다. 태풍 흰남노가 밤사이 제주를 지나 거제를 거쳐서 오늘 오전 7시 10분 울산 앞바다로 진출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핥히고 간 현재 태풍의 위치와 피해 상황을 집중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태풍특보 시작합니다. 제주와 울릉도, 부산과 포항 등 한반도 남쪽 전역이 역대급 슈퍼태풍 흰남노가 휩쓸고 갔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강하고 빠른 기세로 찾아온 흰남노로 전국 곳곳에 피해 상황이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태풍 현장 상황을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곳에 저희 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먼저 태풍 흰남노, 포항을 비껴 울산으로 빠져나갔는데요. 태풍 영향권에 들면서 포항에는 비바람이 몰아쳤고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제철소에서는 화재도 발생한 상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배우미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람은 다소 잠잠해졌고요. 비는 그쳤습니다. 당초 태풍이 포항을 강타할 거라던 예상과 달리 이곳에서 40km 떨어진 거리에서 비켜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오늘 오전 7시 10분쯤 울산 앞바다로 빠져나갔습니다. 비바람이 한창 거세던 오전 7시 17분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자체 소방대가 진화를 시도했는데요. 비 때문에 고립돼서 소방보트에 구조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열형 공장, 스테인리스 공장, 포크스 공장, 기술연구소에 불이 붙었는데 이 열형 공장은 전소됐습니다. 공장 직원 18명이 내부에 물이 차면서 고립됐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주민들은 가스 냄새가 심하고 불이 엄청나다고 전했는데요. 태풍의 영향으로 바람이 강한 상태라 불이 번지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습니다. 포스코 측은 현재 해변에서 보이는 불과 연기는 순간 정전으로 부생가스가 다 타지 못하고 밖으로 나온 것이라며 화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폭우도 쏟아졌는데요. 구령포에는 오전 6시부터 1시간 동안 100mm 넘는 기록적인 비가 내렸습니다. 침수 피해도 이어졌는데요. 도심 곳곳이 물에 잠겨 도로가 통제되고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태풍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 지역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되고 비는 그친 상태인데요. 한강 수위는 여전히 높습니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도로 일부 구간이 통제되면서 출근길 대란도 벌어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민영 기자, 잠수교 여전히 통제 중인가요?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한강 둔치공원이 완전히 물에 잠겼고 나무들만 물 위로 절반 정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수교는 어젯밤 9시 50분쯤 양방향 차량 통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현재 잠수교 한강 수위는 8.86m인데요. 어제 저녁부터 한강 수위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저녁 7시 50분쯤 보행자 통행이, 9시 50분쯤 차량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팔당댐이 초당 12,000톤의 물을 방류하면서 한강 수위가 높아진 건데요. 잠수교뿐 아니라 서울 곳곳에 도로 통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과 올림픽대로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 양방향 구간이 통제되고 있고요. 양재철로, 노들로 등 시내 도로까지 통제되면서 출근길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서울시는 한강 수위 상승으로 침수된 도로가 많다며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X의 경우 상당수 노선의 운행이 중단됐었는데요.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를 빠져나가면서 순차적으로 운행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열차 이용 계획이 있으신 분들 미리 운행 정보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잠수교에서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한 태풍 전망과 피해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웨더 커뮤니케이션즈 맹소영 대표, 문화스포츠부 조현선 기자, 사회부 백승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흰남노 수도권에 또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지난달에도 동작구 쪽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비가 올 때마다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수도권의 도로 교통 상황은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이제 사실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날씨가 좀 개긴 했는데 아직까지 총 10곳에서의 통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자정 35분에 한강대교 부근 한강 수위가 통제 기준을 넘어서면서부터인데요. 올림픽대로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내부순환로 마장에서 성동 JC, 마포대교 방금 보셨다시피 잠수교, 그리고 올림픽대로 여의 상하루 램프까지 총 10곳이 현재 통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여파로 인해서 광화문광장 인근 세종대로 같은 경우에는 차들이 시속 9km 정도로 서행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접수된 피해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강북구 미아동과 동대문구 회기동 주택 두 곳의 축대가 무너진 상황이고요. 강풍으로 인해서 관악구 남현동의 신호등도 파손돼서 교통시설물 파손 신고가 총 41건 정도 접수가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남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 위로 이제 나무가 쓰러지면서 차량 2대도 파손됐다라는 신고 접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신고 접수를 받는 대로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이 출근길의 교통이 굉장히 혼잡했을 것 같은데 도로 상황이 계속해서 문자로 확인도 됐고요.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이야 언제 그랬냐는 듯 날씨가 맑지만 등교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저희 서울뿐만 아니라 제주나 부산,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휴교령을 한 곳이 꽤 많았습니다. 좀 더 각급 학교 휴교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특히 제주도가 이제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이제 90% 이상이 휴업이나 이제 단축, 원격 수업 등으로 전환됐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전면 오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원격 수업을 하는 걸로 이제 전환을 이미 했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도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서 이제 내일 관내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생들 오늘 하루 정도 휴원과 휴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 했거나 아니면 원격 수업으로 돌린 상황이 꽤 많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강풍과 강한 비로 인해서 안전 우려 때문에 이거 휴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서울 지역에도 비가 많이 내려서 교통 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도대체 네. 서울에 어느 정도의 비가 내린 건가요? 네, 잠시그 상황 보셨지만 밤사이 중부지방으로 비 많이 왔습니다. 이 동작경우 197mm, 강남이 25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요. 경기도에도 호우주의보 속에 계속해서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으로는 특히 강남이나 동작구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이미 폭우 피해가 크게 난 곳이라서 또다시 많은 비가 예상이 되면서 걱정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날이 갰습니다. 하지만 이 비는 거의 그쳤다고 볼 수 있겠지만 바람이 계속 셀 수 있어서 당분간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현재 태풍의 위치를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풍이 예상 진로와 좀 많이 계속 달라지고 있고 불확실성 때문에 그때그때 예보를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초부터 우리나라 북상 시기 전부터 굉장히 변동성이 큰 태풍이었습니다. 마지막 우리나라 빠져나간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변동성이 있는데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속도가 빨리 지나갔기 때문에 이 막강한 태풍의 세력이 머문 곳의 그 시간이라든지 면적이 좀 적었고요. 그리고 속도가 빨리 빠져나감으로써 이 남아있는 바람들도 그만큼 일찍 잦아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화면 보시면은 제주도가 자정에 태풍이 도달을 했고 또 경남 거제가 오늘 오전 4시 50분 그리고 울산 앞바다를 7시 10분에 빠져나갔다. 이게 네. 지금 통과한 지점들을 표시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독도 부근에 한 정오쯤에 빠져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9시 현재 기준 울릉도 남남서쪽 약 110km 해상 부근까지 다다랐습니다. 시속 62km의 속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어젯밤보다 2배 이상 빨라진 속도인데요. 이맘때 이쯤에서 발생하는 이 태풍의 속도보다도 굉장히 속도를 빠르게 냈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전히 중심기압은 96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중심에서 초속 37m, 시속 133km로 아직까지도 강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독도 쪽으로 태풍이 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독도 주변에 CCTV 영상 화면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이게 독도의 모습인데요. 지금 뭐 화면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화면을 가리고 있고 밑에 보시면은 파도 치는 게 보이는데요. 파도도 굉장히 높게 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독도 울릉도죠. 독도군요. 네. 독도의 모습인데 제대로 어떤 지금 상태인지 화면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뿌옇게 가려져 있고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하듯이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파도가 굉장히 높게 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강조했는데 지금 이 모습만 보더라도 독도에도 굉장히 많은 파도가 일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건 울릉도의 CCTV인데요. 울릉도 서쪽 태아등대의 모습입니다. 나뭇가지가 거의 어떻게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꺾여 있는 모습이죠. 예. 바람이 이렇게 강하게 불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울릉도 동쪽입니다. 도동 소공원의 모습인데요. 그래도 화면이 좀 또렷하게 보이는데 파도는 굉장히 높게 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화면상으로는 옆쪽에 섬으로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파도가 들이치는 게 좀 덜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먼 바다를 보게 되면 파도가 굉장히 높게 일어서 이쪽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밑에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인데요. 이 도로 자체가 물이 넘쳐서 흘러 넘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정도로 바람이 강하고 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울릉도와 독도의 모습 CCTV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 흰남노 정말 역대급 세력인데 피해가 그래도 많이 접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게 정말 다행히도 그만큼 대비를 잘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잘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피해 상황은 추후에 이제 시설물 점검이라든지 사고 접수 현황을 살펴봐야지 나와 볼 수 있는 그런 네.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재산적인 피해가 가장 컸던 태풍과 그다음에 인명 피해가 컸던 그런 태풍들을 조금 살펴보면 14호 태풍 매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접근할 당시 945헥토파스칼이었습니다. 경상도를 좀 관통해서 빠져나갔고요. 당시 우리나라로 접근할 당시에 중심 기압이 945헥토파스칼, 중심에서의 바람이 초속 45m였고요. 그다음에 루사 2002년에 발생했던 굉장히 강한 많은 양의 비를 뿌렸던 루사의 경우에는 이동 경로가 한반도의 중심을 강타했던 태풍이었는데 당시 우리나라 유입을 하려고 했던 당시가 960헥토파스칼, 그리고 최대 풍속이 초속 36m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차바가 가장 지금과 유사한 경로로 빠져나갔던 태풍이었는데요. 한반도에 진입할 당시는 950헥토파스칼이고 이 중심에서 부는 바람이 초속 43m.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태풍이 어느 정도 강했냐면은 지금 울릉도 독도 부근에 빠져나가기 거의 직전까지도 이번에 흰남노 태풍은 이들 못지않은 세력을 한반도로 관통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상황인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태풍이라는 게 딱 지나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우산을 접게 만드는 상황이라서 당장의 눈앞에 인명적인 피해라든지 재산적인 피해가 크지 않았으면은 이 태풍의 수치가 이렇게 숫자로 증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약했는데 괜히 세다고 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굉장히 막강한 태풍임은 분명하고요. 아무래도 이전 기후변화나 자연재해에 대한 시스템이 과거 20년 전보다는 우리가 개선이 됐기 때문에 대비를 좀 어느 정도는 했기 때문에 그나마도 다행히 손실이 좀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울릉도 CCTV도 확인을 했는데 태풍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울릉도의 상황이 어떤지 울릉도 이장님과 전화 연결을 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울릉읍 이장협의회 최지호 회장님입니다. 나와 계시나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울릉도 독도 지역 태풍이 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그쪽 분위기 어떤가요? 예, 어제 저녁 10시부터 비가 조금씩 오락가락했고 바람은 전혀 불지 않고 조용한 상태였는데 오늘 아침 8시경부터 본격적으로 비도 오기 시작하고 바람도 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태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바람과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 8시부터 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지금 그 현장 CCTV 영상을 좀 봤어요. 근데 나무가지가 거의 꺾일 정도로 굉장히 많은 바람이 불고 있더라고요. 예,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비도 많이 쏟아지고 있나요? 예, 비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도로 위로 파도도 넘쳐서 물이 흐르고 있던데 예. 마을 어르신들 어떻게 대피를 한 상황인가요? 지금 아직까지 대피를 한 상황은 아니고 어제 울릉군청 공무원들과 함께 만약의 상황에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피하시라고
대피소 2개소를 개방해 놓았고 반장님들을 통해 주민들에게 주지시킬 것을 주문한 상태입니다. 네. 어젯밤은 조용하게 지나갔기 때문에 태풍이 도착하는 오늘 긴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잘 대처를 하지 싶습니다. 네. 회장님, 이 뭐 태풍이 언제 도달할지 계속해서 불확실했기 때문에 밤 사이에 굉장히 뭐 잠도 못 주무시고 걱정도 많으셨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밤 사이에 어떻게 보내셨나요? 밤 사이에는 뭐 공무원들은 24시간 비상 근무 체제에 돌입을 해서 밤새 지금 그 태풍에 대한 지금 그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민들은 어제까지는 뭐 조용하게 지나갔기 때문에 크게 뭐 동요하거나 뭐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금 뭐 피해 상황이 접수된 거는 없죠, 아직은? 예, 아직은 피해 상황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그 바다 해안가 주변이기 때문에 어선들, 선박들이 굉장히 또 잘 묶여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울릉군 수협에 소속된 선박이 130여 척이 크고 작은 선박들이 있는데 75척의 중형선들은 2일날 3일 모두 육지의 큰 항구로 대피를 한 상황이고 소형 선박들은 육지로 상가하여 혹시 모를 강풍 대비를 위해 시멘트 바닥에 앵커를 설치한 후 로프로 단단히 결박을 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디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안전하게 잘 대피를 하셔서 큰 사고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울릉도에 실제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 만나봤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포항 현장을 연결을 했었는데 포항의 그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오늘 큰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줬어요. 이게 태풍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일단 지금 현재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태풍과 연관이 있다라고 딱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이제 오전 7시 반쯤에 포항 남구에 있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공장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인근 주민 신고로 인해서 이게 현재 소방이 출동해서 진화 중인 상황이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화재가 난 부분들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주민 신고로는 큰 소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크게 난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해서 인명 피해나 관련 피해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아직까지는 뭐 집계가 되거나 파악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회사 측에서는 이 진화에 좀 주력을 하고 이 태풍의 화재와 관계가 있는지 좀 계속해서 파악 중인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울릉도 독도 쪽으로 태풍이 향하고 있잖아요. 조현선 기자. 현재 그쪽의 기상 상황 어떤지 좀 전해주시죠. 네, 아까 이 회장님께서 8시 이후부터 비바람이 치기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시점이었죠. 이 동해상으로 이 태풍이 빠져나가면서 울릉도, 독도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비바람이 거세게 치고 있습니다. 순간 최대 초속 이 30에서 50m 이상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고요. 이 지역으로는 이 다른 지역으로는 거의 태풍특보가 풍랑주의보로 약화가 됐지만 이 지역으로는 아직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고 약화가 된다고 해도 풍랑주의보 수준으로 길게는 저녁 늦게까지는 비바람이 거셀 거라는 걸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엔 태풍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연결해서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새벽 시간 강한 비바람이 불면서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취재 기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민준 기자, 지금 상황 어떤가요? 네, 저는 지금 해운대 앞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지나가면서 비는 많이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따금씩 돌풍이 부는 만큼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흰남노는 오늘 새벽 시속 40km 속도로 부산을 지나갔습니다. 밤사이 만조 시간과 겹치면서 높은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해안도로를 덮치기도 했습니다. 부산 지역엔 이번 태풍으로 132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부산 영도구에선 강한 비바람 여파로 돌덩이들과 쓰레기가 대거 몰려오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태풍 흰남노로 인해 원전도 일부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전 6시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의 신고리 1호기 원전의 터빈 발전기가 정지됐습니다. 한수원은 강풍으로 인한 전력 설비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발전기 정지로 인한 방사선 영향은 없으며 원자로는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영향권에 벗어나면서 교통 모두 정상화됐습니다. 도시철도와 부산 김해 경천철 모두 현재 정상 운행 중입니다. 울산에서도 많은 비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낙동강 홍수통제소는 울산 태양강 태양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울산 울주군에서는 새벽 1시쯤 불어난 하천에 20대 남성이 실종돼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부산 상황 보니까 뭐 도로 위로 물이 이렇게 덮치는 그런 영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태풍 흰남노를 새벽부터 맞았던 경남 지역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흰남노가 오는 시간이 밀물대와 겹쳐서 폭풍 해일 우려도 컸던 통영입니다. 김민환 기자, 이제 통영은 하늘이 좀 맑아진 것 같네요. 네, 태풍이 거제 통영 앞바다 10km까지 다가왔던 게 새벽 4시 50분쯤이었는데요. 지금은 비구름이 물러가고 파란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도 나뭇가지가 흔들릴 정도로만 불어 많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태풍이 가깝게 다가올 때는 창문이 깨질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요. 경남 지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남해에서는 2m 높이의 주택가 옹벽이 무너졌고 사천에서는 전신주가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김해와 양산에서는 450가구가 정전됐는데 강풍으로 전선이 끊어진 걸로 보입니다. 비도 많이 왔습니다. 남해와 양구에 300mm 가까운 비가 쏟아졌고 함양에서는 식당이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한때 거문도 앞바다 파도가 13.6m 높이까지 치솟기도 했지만 우려했던 폭풍 해일에 의한 피해는 크게 없었습니다. 경남에선 저지대나 산사태 위험 지역 주민들 2,500여 명을 대피시켰고 오늘 하루 모든 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해와 양산에서는 중단됐던 버스 운행이 다시 시작됐고 통영대교와 충무교, 마창대교 등 통행이 제한됐던 다리들도 정상화됐습니다. 지금까지 통영항에서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네, 이어서 제주 연결합니다. 강한 비바람에 대규모 정전 피해도 속출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현진 기자, 현재 제주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제주 서귀포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일대에는 사람의 머리보다도 큰 돌덩이들이 널브러져 있는데요. 강한 비바람에 해안가에서 안전펜스를 부수고 넘어온 것들입니다. 태풍 흰남노는 어젯밤 11시쯤 제주를 지나 가장 가깝게 지났습니다.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지난 3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제주 윗세 오름에선 무려 10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제주 오등동에서도 3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강한 비바람에 정전도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16,000가구 넘게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한전은 복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많은 비와 강풍으로 53건의 배수 지원과 245건의 응급조치가 이뤄졌고 반지하와 저지대 8가구의 24명이 일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흰남노가 지나면서 제주와 다른 지방을 연결하는 항공편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반면 여객선은 11개 항로 17척이 여전히 전편 결항된 상태입니다. 제주항 여객선 터미널은 태풍에 의한 기상 악화로 오늘까지 모든 여객선의 결항을 공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서귀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제주는 그래도 태풍이 많이 지나갔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아직도 바람이 많이 불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주변에 저렇게 큰 돌들이 쏟아져 내렸을 때 사람이 있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텐데 다행히도 지금 사람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이번에 특히 또 비도 많이 내렸잖아요. 네. 오늘 내린 누적 강수량, 오늘까지 내린 누적 강수량 어느 정도 되나요? 네, 4일부터 지금까지 윗세오름 경우 1000mm가 넘었습니다. 지형적인 영향으로 산간 지역이라서 더 많은 비가 집중이 된 거고요. 삼각봉에는 800mm가 넘었고 진달래밭에 785.5, 이 고산에도 266.3mm의 이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제주도 경우 연평균 강수량이 1142mm에서 이 산간 지역을 감안하면 1966mm거든요. 이 윗세오름 같은 경우에는 1000mm가 넘었으니까 1년에 내릴 비가 이 이틀 만에 내렸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피해 상황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은 오전 한때 초속 40m에 육박하는 강풍이 불어서 해운대 상가에 쌓아둔 모래주머니가 대부분 날아갔고 또 나무 판자도 부서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 초속 40m 육박하는 이 강풍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래주머니도 날아가고 나무 판자도 부서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강풍과 관련된 이제 피해가 이제 계속해서 접수가 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 또 차량 침수 등으로 해서 피해 신고도 100건 정도가 넘습니다. 이 초고층 건물의 경우에는 밀집해 있는 특히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이 빌딩풍도 더해져서 현재 계속해서 피해가 나오고 있고요. 이 파도도 굉장히 높아 12m까지 예상되는데 일부 해안도로 같은 경우에는 만조 시간과 겹친 새벽때 이제 무릎 높이만큼 이제 해일 피해도 이어졌다고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통영 같은 경우에는 뭐 정전 피해도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배가 끊기면서 복구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 한국전력이 접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그 태풍 피해로 인해서 가장 많이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 중 하나가 이제 바로 정전 피해인데요. 이제 통영뿐만 아니라 제주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2만 300여 호가 이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중에서 제주도가 16,000여 가구 정도가 정전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직 이 가운데서 14,000여 가구,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가구가 아직 복구가 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전은 이거를 좀 이제 복구를 하려는 과정에서 강한 비는 좀 그쳤어도 바람이 계속해서 몰아치는 상황에서 복구 작업이 중단됐다가 오늘 오전에 좀 재개해서 다시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정전 피해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울산과 경남 일대, 부산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 쓰러짐과 간판 흔들림을 통해서 2차 사고 우려도 있는 만큼 조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얼마 전에 태풍 흰남노가 지나간 포항, 울산 그리고 경주의 현재 상황 CCTV 화면으로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네, 이 포항 남구 대송로의 사진인데요. 와, 도로가 물에 잠겼고요. 그리고 지금 신호등이 꺼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전 상황인데 차량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나가고는 있는데 차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위태로운 것처럼 보이고요. 지금 정말 많은 비가 내려서 도로가 침수된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포항 같은 경우에도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고요. 이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차량도 굉장히 서행을 하거나 이 침수 피해 지역이 많다 보니까 통행이 잘 안 되는 곳들이 많아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현대제철 삼거리 화면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물은 조금 빠진 상황인데 토사가 흘러내려서 도로가 흙으로 좀 덮여 있는 모습이네요. 네, 상대적으로 포항 같은 경우에는 산사태 피해까지 좀 있어 왔습니다. 특히 북구의 대흥중학교 뒤편 야산에 산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주민들이 대피해 있는 상황이고요. 이 근처 아파트 주민 21가구 역시 산사태로 경로당으로 대피하는 상황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경북 포항의 밤 사이의 영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비가 내린다라는 표현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쏟아붓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거리마다 물이 넘치고 있는 상황이죠. 포항에 산사태도 있었고 또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물에 잠기기도 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경북 포항 태풍의 피해가 정말 큰데요. 사람이 걸어 다니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무릎 이상의 높이로 물이 이렇게 잠겨 있네요.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바람뿐만 아니라 비가 저렇게 많이 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저 모습이 장갑차입니다. 네. 이제 해병대 1사단에서 이제 장갑차 지원을 한 건데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 2대와 고모부터 3대를 이제 해병대 차원에서 지원을 한 겁니다. 군까지 나서서 지금 이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와주고 있군요. 맞습니다. 그 이유는 일부 주민분들께서 현재 좀 고립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청림동 그 청림초등학교 운동장에 현재 대기 중이고 그래서 장갑차에 이 소방관들을 직접 태워서 거기까지 이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은 도로를 장갑차가 지나가고 있는 건지 하천길을 따라서 장갑차가 지나가고 있는 건지 구분이 어렵네요. 거의 구분도 잘 안 될 만큼 사실상 지금 다니고 있는 거는 도로로 보이긴 하는데 사실상 강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현재 많이 침수가 된 상황이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고립됐던 주민들을 장갑차에 한 분 한 분 태워서 저기 소방관 모습도 보이는데 해서 태워서 이제 고립이 안 된 곳으로 이제 나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위험한 장면이었습니다. 이 주민이 나무에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을 장갑차를 통해서 이렇게 구해주는 모습이었고, 그 왼쪽에 차량 한 대가 물에 휩쓸려서 방향을 잃고 이렇게 도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경북 포항 정말 많은 비가 내렸고 피해가 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갑차까지 출동을 한 모습인데요. 흰남노 밤사이 피해 상황을 좀 지역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의 경우에는 도로 곳곳이 통제가 됐고 계속해서 재난 문자와 함께 출근길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을 해줬고요. 전남, 정전 피해가 많았다고 합니다. 전남은. 그리고 제주 지역, 조금 전에도 현장 상황을 기자를 통해서 만나봤는데 큰 돌이 이렇게 쏟아져 내릴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었고 정전과 침수 그리고 어선 전복 등 피해가 속출했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부산은 외벽이 무너진 곳도 있었고 아까 말씀했던 대로 모래주머니가 날아갈 정도로 강풍이 불었고요. 지금 바로 이 모습이 부산 해운대 주변의 모습인데 정말 높은 파도가 일어서 바람으로 인해서 파고가 지금 높아진 거잖아요. 저희가 이 흰남노를 주의를 할 때 지금 뭐 다 쓰러져 있는 모습인데 흰남노의 위력을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만조 시간대 그리고 해일을 조심을 해야 한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네, 특히 이제 만조 시각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했던 게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만조 시각이 새벽 4시 31분이었습니다. 통영 같은 경우에는 오전 4시 51분이었고요. 여수도 오전 5시 5분대였습니다. 사실상 오늘 새벽이 사실상 우리 남해안의 대부분 만조 시간대랑 겹쳤고 하필 또 그때 이제 흰남노가 상륙을 하면서 더블로 이제 더 겹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만조 시간이라 해수면이 위로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풍속이 강한 태풍이 이제 해수면을 위로 더 올리거나 아니면 저지대의 침수까지 이어지게 하는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이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6년 전인가요? 이 부산 저 지역에는 또 태풍이 불어가지고 피해가 컸던 곳이잖아요. 네, 아마 차바 말씀을 하시는 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바다 주변 지역 쪽은 보통은 이제 평상시에 바다에서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이제 풍랑특보가 내려지죠. 근데 보통 풍랑특보가 내려지기 전에도 한 파고가 한 2m 정도 이상이 돼도 굉장히 좀 높은 파도에 속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봤을 때도 한 건물 2, 3층 높이까지 덮칠 수 있을 정도의 저렇게 거품이 많은 파도들이 강한 바람을 타고 지금 밀려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금 만조 시간이라고 하면은 이런 바닷물이 출렁출렁 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높게 바닷물이 차오르는 그 시기에 특히 태풍은 중심을 향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강한 바람을 불기 때문에 거의 뭐 바닷물을 들어 올려서 그리고 집채만한 파도를 강한 바람으로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후에 좀 태풍이 모두 지나가고 이제 주변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이 만조 시간에 좀 겹친 부분이 사실 빨라지고 방향을 튼 게 사실 제일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안가 주변의 피해 상황은 좀 접수가 될 것 같은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뭐 태풍이 지나간 부산과 제주 지난 수해로 인해서 또 복구 작업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또다시 이렇게 물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점차 정상화를 해야 할 텐데 항공편이나 뭐 철도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사실 항공편이나 철도 부분이 가장 많이 좀 급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국내선 여객기 같은 경우에는 368편이 결항이 됐습니다. 오늘도 이미 251편 정도가 결항이 예정돼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기상 상황이 약간 좀 나아지면서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제대로 집계가 나오진 않았지만 김포공항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 9시부로 정상 운행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제주공항 같은 경우에도 오전 10시, 김해공항은 오후 1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이 열차 같은 경우에도 오늘 원래 오후 3시까지는 중단이 됐거나 조정으로 사실상 이제 운행 자체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현재 지금 기상 상황이 많이 나아지면서 고속열차나 일반 열차가 운행을 재개하는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객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국내에서 연안 여객선이나 국제 여객선 항로 이런 항로가 전면 통제가 됐었는데
아직 근데 이런 부분은 풍랑주의보가 아직 발효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조금 더 사안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항공 같은 경우는 오늘 오후로 대부분 이제 정상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흰남노 악몽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비가 더 올 예정인가요? 어느 정도 비가 더 내릴까요? 네, 지금 서울은 사실 파란 하늘이 드러났고 현장에서도 보셨지만 이 태풍이 지나간 곳은 점차 하늘이 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상청의 예상 강수량이 방금 조금 조정이 됐는데요. 이 울릉도 독도는 아직까지 이 태풍이 지나가는 거리이기 때문에 최고 120mm가 더 내리겠지만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최고 60mm로 확 줄었고요. 광원 영서와 경북권에도 최고 20, 경기 동부, 호남, 경남, 제주도는 5mm 미만으로 이슬비 정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도 비지만 이 태풍의 꼬리 끝에서 바람이 아직까지는 강하게 불 수도 있고 그리고 비가 오지 않고 바람이 잦아든다고 해도 이미 피해가 난 지역이라든지 피해가 나기 직전에 무너지기 직전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비가 오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아도 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늘 내일까지는 기상 상황을 계속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무개념 주차인 줄 알았는데 그 보호막 역할을 한 주차였습니다. 자, 지금 상가 앞에 덤프 트럭 한 대가 서 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은 이렇게 주차했다가는 정말 큰일 나죠. 근데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건물 앞에 가로막은 채 주차를 한 상황입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사실상 제주도 같은 경우 특히 풍속이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태풍 흰남노 같은 경우 가장 큰 특징이 강한 바람이었는데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덤프트럭 하나가 이제 가게 앞에 이렇게 딱 상가 앞에 딱 주차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보호막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 이제 유리나 어떤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자재들이 많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모래주머니 하나보다 덤프트럭 하나가 저렇게 주차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바람을 막는 데 가장 탁월한 효과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잠시 잊혀졌던 코로나19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태풍 영향으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도 일부 중단이 됐습니다. 임시 선별검사소 전국 68곳 중에서 약 절반가량이 문을 닫았다고요?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68곳 가운데 33곳이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어제 계속해서 정부가 발표를 하면서 했던 건데 가장 큰 이유가 이 선별검사소가 어떤 그 건물이 아니라 임시다 보니까 이제 천막이나 몽골 텐트를 통해서 임시로 설치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 경우에는 이게 제대로 검사가 이루어지지도 못할 뿐더러 안에 있는 검사를 하고 있는 사람과 검사를 받고 있는 사람 둘 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바람에 취약할 수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번에 검사소를 좀 축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시민들이 좀 불편을 겪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중단 관련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았나요? 상대적으로 사실 이번에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고 아직도 관련해서 계속해서 검사를 많이 받고 검사 수에 따른 확진자 수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피해 사례도 가끔씩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갔는데 임시선별검사소가 그제까지만 해도 하고 있었던 검사소가 안 하고 있으니까 헛걸음을 했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코로나19 누리집을 통해서 실시간 운영 여부를 확인하시고서 방문하시는 것을 이제 권고드립니다. 네. 자, 흰남노는 빠져나갔지만 저희가 앞서서도 여러 지역에서 휴교가 이루어졌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어느 지역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각급 학교 휴교령이 계속 잇따르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지역에 휴교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휴업이나 단축 원격 수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울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서 모두 하루 휴원이나 휴교를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피해는 적긴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모두 하루 휴원이나 휴교 조치를 하거나 원격 수업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강풍과 강한 비의 영향으로 인해서 안전 우려 때문에 일과 휴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학생들의 휴교가 이어진 사이에 반대로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울산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밝힌 누리꾼이 회사에 재택을 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무슨 날이냐라고 되물었다고 하네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태풍보다 1시간 일찍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출근에 차질 없도록
태풍 이야기를 했는데 출근에 차질이 없도록 1시간 더 일찍 나오면 되지 않냐?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 재택 여부를 물었더니 도대체 무슨 날이냐? 되물었다는 거죠. 태풍 대책으로는 반바지 출근을 허용했다라고 이렇게 누리꾼이 커뮤니티에 올렸다는 건데 자 이거 뭐 모를 수도 있지만 안전 불감증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이나 학교 같은 경우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정부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발빠르게 대처가 이뤄졌는데 회사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권고 차원에서 얘기가 나오거나 아예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도 이런 관련 직장인들이 관련해서 좀 불만을 토로한 분들이 꽤 많았었는데 일찍 나오라고 하거나 반바지 차림으로 하라고 하는 것까지는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았나. 괜히 그냥 정시 출근을 하거나 아예 좀 늦춰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직장인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 울산 지역에 그만큼 강한 바람이 불고 또 비가 내렸기 때문에 직장인이라고 이렇게 한정짓기보다는 울산 주민들이 이거 위험한데 괜찮을까 싶은 마음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사실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는 인명피해가 딱 지금 실종 1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울산인데요. 오늘 오전 1시쯤에 울산 낙천교 아래 25살 남성이 친구 6명이랑 함께 하천에서 놀다가 물에 빠져 실종됐다고 지금 순환사고 신고 접수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소방당국과 경찰관 등 50명이 하천 일대를 수색하면서 계속해서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찾았다라는 이제 접수가 들어오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경찰은 음주 상태로 하천에 발을 담그고 놀다가 빠졌다는 관계자 진술을 통해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네. 자, 한편 이 북한에서 또 예고 없이 환강댐 숨은 일부를 개방을 했는데 이 무단 방류를 했어요. 과거에도 이런 일이 수차례 있었잖아요. 그 피해는 결국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환강댐 숨은 일부를 이번에 개방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특히 정부가 태풍이 올 걸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통보를 좀 해달라, 수문을 개방하기 전에 통보를 해달라고 좀 통지문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북한 차원에서 그거에 대한 이런 이제 말들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문 개방이 사실 또 이제 무단으로 이뤄졌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수문 개방 같은 경우에는 이번뿐만 아니라 2009년에도 있었고 2020년에도 있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재까지 한강댐 수위가 이제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고 관련해서 아직 피해가 집계되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 이전에는 2009년에는 야영객 9명이 사망하기도 했었고요. 2020년도에는 주택 70채가 침수되는 등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했는데 계속 좀 주시를 해야죠, 이거는. 네,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태풍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바람이나 비 피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위도 역시 계속해서 체크해 보아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네, 태풍이 어느 정도 빠져나갔다라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하는데 다시 한번 태풍의 위치를 좀 확인을 하고 어떤 점을 조금 더 주의를 해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많은 양의 비로 인해서 피해가 나지 않도록 조금 더 주의를 갖는 차원에서 강수량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태풍의 위치 어디까지 진출을 한 상황인가요? 울릉도 부근 해상까지 당초 예상했던 오늘 정오 시간보다는 빠르게 지금 도달했고요. 지금 태풍의 이동 속도가 시속 60km가 넘습니다. 이 중위도권에서 태풍이 이동하는 보통의 평균 속도보다는 거의 2배 가까이 빠른 속도로 굉장히 빠르게 이제 북동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멸하는 시점은 오늘 밤 9시쯤 삿포로 서쪽 420km 부근 해상에서 이제 온대 저기압이라고 하는 거는 중심에서의 풍속이 초속 17m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온대 저기압, 태풍으로서는 생을 마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태풍으로서의 생이 마감이 되는 거지 아직까지 저기압으로 따졌을 때는 강한 형님급 저기압이기 때문에 주변 해상이 완전하게 좀 온전한 그 기압 비치를 되찾을 때까지는 좀 그래도 한 수요일까지는 계속해서 좀 상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태풍이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바로 느껴지는 게 지금 이게 아까 한 10분 전, 15분 전에 보여드렸던 울릉도 동쪽의 CCTV 영상인데 아까보다 확실히 비도 더 거세졌고요. 바람도 더 강하게 부는 모습입니다. 지금 울릉도 동쪽에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고 있고 독도 주변의 영상들도 지금 뭐 CCTV가 제대로 잡히지 않을 정도로 지금 멈춰 있는 모습인데 독도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대부분의 강한 비구름 오늘 이제 새벽쯤에 이제 태풍이 가장 근접하게 남해안 지역을 지났을 때 그들 지역에는 시간당 50에서 70mm 비가 내렸거든요. 이 정도면은 뭐 서 있을 때 양동이로 거의 퍼붓는 정도 수준의 비였는데 그 비가 오전 중에는 대부분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레이더 영상을 이제 보면은 경북 북부 쪽으로만 그렇게 세지는 않은 보통 비 수준의 비구름만 조금 남아있을 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9시를 넘긴 시점부터 이제 서쪽에서부터 서서히 태풍특보는 지금 이제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풍특보라고 하는 것은 호우, 강풍, 그다음에 뭐 폭풍, 해일, 그다음에 풍랑 이 네 가지 모두가 특보급 이상이 돼야지 주의보급 이상이 돼야지 발령이 되는 건데 비구름이 잦아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태풍주의보, 태풍경보가 아니라 바람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강풍특보 혹은 풍랑특보가 남게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잠시 뒤면 한 거의 30분 이후가 되면 12시 이후부터는 우리나라 서쪽 대부분 지역은 이제 태풍특보가 남아 있는 곳은 없을 거고요. 태풍이 점차 우리나라에서 멀어짐에 따라서 이제 순차적으로 경북 북부라든지 경북 지역이라든지 강원도 지역 그리고 그 동해상을 끝으로 태풍특보도 오늘 오후 중에는 모두 해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바람은 남아 있기 때문에 곳곳에서 아직 서해안 지역으로는 강풍특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은 그래도 오늘 밤까지는 좀 거세게 불 수 있으니까 바람에 대한 대비는 끝까지 만전을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앞서서 뭐 울릉도 서쪽에 태화등대 그 CCTV가 보였는데 사실 저렇게 보이면 CCTV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람 때문에 이렇게 좀 꺾여서 나뭇가지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다 보니까 그만큼 강하게 바람이 불어서 CCTV의 화면이 각도가 달라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만큼 강하게 바람의 영향을 받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강풍특보 그래서 특히 바닷가 주변에서는 선박 이런 것들을 더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죠. 이 태풍이 빠져나갔지만 대부분 이제 포커싱의 태풍의 중심이 이제 한반도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 태풍의 영향권에서 좀 벗어났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각심을 좀 늦추게 되는 거죠. 특히 태풍 같은 경우는 그래도 태풍입니다. 아무리 작은 태풍, 규모가 작은 태풍이어도 우리가 거의 태풍급 바람이다, 강풍이다라고 동반하는 그 저기압도 사실 견디기가 힘들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상청은 한 2, 3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작은 약한 그 소형급 태풍도 소형이라는 표현을 표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말은 태풍이지만 작다라는 말이 붙여지면 사람들이 경각심을 좀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좀 부주의에 대한 이제 이유 때문인데요. 지금도 태풍이 지나서 이 육안으로 보이는 날씨가 좋아지긴 했지만 일단은 체감하는 날씨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태풍의 영향권에 있다라고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지금 이게 CCTV가 이렇게 돌아간 것처럼 지금 주변 곳곳에는 태풍이 핥히고 간 그 남은 흔적들 비록 무너지지 않고 뽑히지는 않았지만 무너지기 직전, 뽑히기 직전인 곳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풍랑특보나 강풍특보가 해제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평소보다 좀 많은 바람이 불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또 추가적인 피해를 낳을 수 있는 곳들이니까 주변의 시설물 점검 그리고 위험한 곳들은 주변에 아직까지도 접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부는지 비가 지금 내리는 게 아니라 옆으로 뿌리고 있네요. 그렇죠. 이제 강한 바람을 동반하게 될 경우에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비가 내리는 날 운전을 할 때는 거의 창문을 그냥 거의 직선으로 때리는 듯하게 비가 내리는 거니까 지금 이건 운전 상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가 거의 날리는 그쵸 수준으로 지금 내리고 있는 울릉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흰남노 역대급 태풍이다. 정말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요. 대통령실도 철야 비상 대기 근무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청사 기자실을 찾아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태풍 중심부는 울릉도 북쪽 쪽으로 이제 가고 있지만 아직은 뭐 사고 관리나 이 안전 대책에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내일은 이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여러분들 좀 잘 지켜봐 주시고 현장에는 가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피해가 좀 심각한 데는 현장을 좀 가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태풍 때 좀 더 대통령실 전체적으로 강력하게 좀 대응하는 기조를 좀 세우신 게 지난달 집중호우는 사실은 좀 예측 불허였어요. 이런 집중호우에 우리 재난 대응 인프라가 부족해가지고 이제 생긴 문제고,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다들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취임 후 첫 24시간 비상 대기셨는데 소감이나 앞으로 좀 각오 좀. 중요한 상황이라 가서 또 저를 챙겨봐야 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죠. 네, 윤 대통령 민방위복을 입고 출근을 해서 청사에 머물렀고 또 밤샘 비상대기 근무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방금 이제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청록색 민방위복 차림으로 이 비상대기를 비상대기를 했습니다. 이 용산 벙커 위기관리센터에서 이 지자체장과 관계 기관장들을 연결해서 대비 태세를 계속해서 점검했고요. 특히 이제 철야 근무를 준비를 위해서 또 뭐 출근지 옷가지나 이런 것들을 밤샘 근무용 물품들을 또 준비를 간단하게 좀 해왔다고 합니다. 네, 5일 밤 9시 회의를 시작을 했고 또 제주에 최근접했던 0시 자정이죠. 네. 그리고 흰남노가 거제에 상륙했던 오늘 새벽 4시 50분쯤 새벽에도 계속해서 회의를 개최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어젯밤 9시 30분에 집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이제 밤 11시 40분에는 위기관리센터에서 제주 현지 CCTV 영상을 통해 제주 태풍 상륙 상황을 지켜보면서 기상청장으로부터 계속해서 화상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를 밤을 새던 윤 대통령은 다시 새벽 5시쯤에 위기관리센터를 다시 찾아서 30분 동안 흰남노 진행 상황을 점검했고요. 계속해서 소방청, 기상청, 경찰청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각별히 당부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흰남노 피해 우려되는 지역 광역단체장들과도 연달아 전화 통화를 해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죠. 맞습니다. 특히 뭐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흰남노가 이제 핥히고 지나간 이제 제주도, 경남, 부산, 울산, 이제 전남까지 이제 관련 기관장들과 직접 통화를 했고 각각 이제 지역에 맞는 여러 가지 태풍 대응 태세에 대한 점검과 당부를 부탁을 했고요. 관련해서 특히 화상 회의를 열거나 관련 기상청장을 통해서 모르는 부분을 추가로 이제 더 물어보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선조치 후보고 해라 이렇게 하면서 광역단체장들과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또 지시하기도 했죠. 맞습니다. 특히 사실은 이번 이제 태풍 같은 경우에는 풍속이 굉장히 심했던 태풍이기 때문에 이 보고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조치를 먼저 하고 후에 보고하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이 이번 흰남도 태풍과 관련된 가장 큰 선제적인 그걸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 논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지난달 이제 집중호우 때 퇴근하면서 자택 지시 논란이 있었는데 네. 이 관련해서 좀 의식을 했던 것도 좀 없잖아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네. 또 일각에서는 뭐 의식을 했던 건 맞지만 올바르게 했던 것도 아니냐라고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자, 이 태풍 흰남노 오늘 울릉도 앞바다를 관통한 후에 일본에 도달해서 약화될 전망인데요. 지금 울릉도를 지나서 일본에 도달한 후 약화된다. 그렇게 되면은 향후 날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오늘 밤에 삿포로 북서쪽 400km 지점으로 이제 가서 온대 저기압으로 변하는 건데 이건 사실상 태풍으로서의 생명은 끝이 나는 겁니다. 오늘 내일 이 태풍의 뒷자락에서 올 수 있는 바람이라든지 비가 이제 모두 끝난 뒤에 추석이 앞두고 있잖아요. 네. 금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이 4일 동안 다행히 비 예보는 전혀 없고요. 가끔 이 구름만 지나는 지금처럼 파란 하늘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또 기온도 낮 기온이 살짝 29도 정도까지 올라서 다소 더웠다가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그러니까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 흰남노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태풍들과 계속해서 비교가 됐습니다. 뭐 초반에는 2016년에 차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이동 경로가 워낙 특이하다 보니까 얘는 정말 독보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사라, 매미 또 비교를 하면서 가을 태풍의 공통점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역대 태풍들과 계속해서 비교가 많이 나왔어요.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 흰남노에 대해서.
과거 그 1981년부터 2010년까지 그 전의 과거의 30년의 태풍의 발생 빈도를 보면 전반적인 태풍의 발생 빈도도 약간이지만 좀 늘어나고 있고 그 태풍의 비중 자체도 9월과 10월 가을 태풍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11번째 태풍이고 보통 통상적으로는 9월에는 태풍 5개 정도 발생을 하고요. 10월에도 5개 정도 발생을 하는데 10월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가을 태풍은 굉장히 간헐적이기는 하지만 9월 달의 태풍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상청에서 1959년 이후에 발생한 태풍 중에서 세력이 가장 센 태풍을 상위 1등부터 10등까지 나열했을 때 그중에 시간당 강수량이 가장 많았던 태풍이 7개가 전체 상위 10개의 태풍 중에 7개가 가을 태풍으로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또 5개의 태풍, 절반가량의 태풍이 강풍을 동반했던 가을 태풍으로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가을 태풍이 더 막강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런 막강해진 태풍이 한반도에 기록적인 어떤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바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강력한 태풍이 우리나라를 관통해 갔는데요. 지금 11시 34분인데 서울 수도권 지역 또 전국 지역으로 도로가 통제되고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좀 상황이 많이 풀린 상황인가요? 서울 날씨는 아까 오전부터 개고 관련해서 이제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서 또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도로나 이제 관련 통행이 재개가 되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오늘 자정 35분에 한강대교 부근 한강 수위가 올라가면서 이 통제 기준을 넘으면서부터 이제 통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올림픽대교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내부순환로 마장에서 성동 제시, 반포대교 잠수교, 개화 육관문 등 총 10곳에서 현재 아직 통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지금 현재까지도 광화문 광장이나 인근 세종대로 등에 이용하는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도로 통제에 따른 극심한 정체가 좀 예상이 된다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좀 이용하라고 당부를 했고요.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접수되고 있는 여러 가지 건들이 있으면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채널A 기상특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계속 그 피해 상황들을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피해 상황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면서 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지, 강한 바람이 불었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항 남구 대송로의 현 시간 영상인데요. 네. 우측에는 아직 이 물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여전히 지금 11시 한 35분 넘어가고 있는데도 조금 어둑어둑한 모습이고요. 네, 거리에 보면 이 간판들, 식당 간판들이나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들이, 입간판들이 지금 물에 빠져서 건지지 못한 모습이 보이고 있고 그나마 물이 없는 공간으로 이렇게 1차로로 차들이 지나가고 있어서 정체도 굉장히 급심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신호등도 지금 고장이 나 있는 상황이고 옆에 이렇게 공사되어 있는 곳도 무너져서 그쪽으로 많이 지나가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이번에는 포항 남구 현대제철 삼거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그나마 물이 좀 빠진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이 세워진 차도 있는 것 같고요. 침수 차량 중에서 일부 나무 밑으로는 물이 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나머지는 물이 좀 빠지면서 차량들이 계속해서 서 있는 모습 계속 보고 계십니다. 네, 차량들이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는 게 화면으로도 확실하게 딱 보이고요. 조심스러운 게 확실히 보이네요. 네, 이게 지금 차량들이 신호등이 좀 고장 나서 뭐 좌회전을 하거나 할 때 서로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무 옆에 보면은 아직도 좀 흔들리고 있잖아요. 포항 지역도 태풍이 많이 지나갔다고는 하지만 바람의 영향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태풍이 지나갔다고 바로 바람이 멈추거나 비가 멈추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비는 멈췄다 해도 이 끝자락에서 바람이 계속해서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동해안 쪽, 남해안 지역에 특히 해안가, 해상가에서는 거센 바람은 아직까지는 염두에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오른쪽에 공사로 인해서 이렇게 막아놓은 곳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쪽에 어떤 뭐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가림막이 넘어가면서 그쪽을 좀 정리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지금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좀 한 가지 걱정이 네. 추석이 지금 금요일부터인데 당장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수 뭐 이틀, 3일 뒤에잖아요. 근데 포항이든 지금 울산이든 이렇게 피해 지역으로 이 가족을 만나러 가시는 분들도 많을 거란 네. 말이에요. 하지만 이 피해 복구가 지금 시급한 상황이지만 당장 금요일에 갈 수 있을지 사람들도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피해가 많이 생기면 또 복구하는데도 한참 걸리잖아요. 그럼요. 네. 이게 뭐 지금 당장 치운다고 바로바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저 정도로 물이 생겼으면 식당 안으로도 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 더 빠르게 복구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민들은 물가도 올라가지고 살기 힘든데 또 비 피해까지 겹쳐서 그럼요. 추석 연휴가 더욱더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또 포인트가 이제 산사태가 포항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많이 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북 제천에서도 산사태가 나서 도로가 통행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포항 같은 경우에도 산사태가 이어져서 주민들이 좀 대피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른 것도 아닌 산사태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복구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기 집이 아닌 다른 곳에 대피돼 있거나 경로당에 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틀 안에 모든 것들이 복구가 완료가 될지는 좀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영상은 울릉도의 CCTV 영상인데요. 바람 정말 강하게 부네요. 지금 태풍의 위치에서는 어쨌든 가장 근접한 곳이고 바람이 아까 포항에서도 보셨겠지만 그 바람과 이 바람은 정말 다르죠. 거의 뭐 뿌리채 뽑힐 만큼 네. 이 나무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쪽 지역으로는 저녁까지는 해상 지역으로 바람도 높고 파고도 높을 것으로 보여서 아직까지는 동쪽 지방으로는 태풍특보가 남아져 있고 서쪽 지방부터는 완화가 되고 있지만 동쪽 지금 이렇게 보시는 울릉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태풍특보 감안하셔야 합니다. 네. 울릉도 영상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거 바닷가인 것 같은데 네. 보이지 않고 나무도 거의 뽑힐 것 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앞으로 계속해서 작은 나뭇잎처럼 흩날리잖아요. 저게 지금 나무에서 다 바람에 의해서 흩어져 나오는 나뭇잎들이잖아요. 네. 그만큼 강하게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건데. 희미하게 보시면 저 돌 사이로 하얗게 보이는 게 물이 파고가 오르는 거거든요. 네. 사실 평상시에는 저렇게까지 오지 않을 텐데 지금 비바람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 화면에서마저도 저렇게 파도가 높은 파도가 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태풍이 가장 가까운 울릉도와 독도 쪽 영상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울릉도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마치 지금 내륙 지방에서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있으니까 마치 다 끝난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이제 도서에 살고 있는 주민 이 부분들께서 좀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저 바람이 모래 주머니도 날리고 나무 판사도 이제 부쉈던 굉장히 좀 아직까지 풍속이 굉장히 강한 바람입니다. 네. 점점점 올라갈수록 약화되고는 있겠지만 이제 울릉도 분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비 피해가 나지 않도록 주의가 당부될 것 같습니다. 네. 태풍이 지나간 것 같지만 울릉도 그리고 독도까지 아직 우리나라 영향에 미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끝까지 주의를 당부드리고요. 또 끝까지 이 태풍이 아무 피해 없이 잘 지나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강풍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도 많았잖아요. 앞서서 추석 이야기도 했는데 정말 농민들 마음도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특히 아까 제주도 영상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침수가 돼서 그냥 소가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그런 영상도 피해 영상 중에 하나가 나왔었거든요. 네. 사실상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이 대목이 코앞인데 이제 수확을 앞두고 있는 여러 가지 농작물들이 이제 사실상 비 피해로 인해서 더 이상 수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가을이지 않습니까? 가을 태풍 같은 경우에가 가장 큰 이제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준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나무나 이제 관련해서 전신주까지 끊어진 상황에서 정전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복구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양식장 같은 것을 운영하는 분들도 지금 정전 사태로 인해서 그러한 피해를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사실 특히 양식장을 운영하는 데는 좀 이제 전기가 원활하게 들어와야 관련해서 이렇게 물고기를 계속 가두고 운영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지금 태풍으로 인해서 정전이 제주도 같은 경우가 압도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일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체 전국에 23,000여 호가 지금 피해를 입었는데 그중에서
16,000여 가구가 제주도에서만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2,000가구 빼고 14,000가구는 아직까지도 복구가 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빠르게 이제 복구가 이뤄져야 양식장도 농작물 피해도 조금이라도 축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흰남노가 더 주목이 되는 이유는 이 맹 대표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이 가을 태풍의 위력이 대단하기 때문이거든요. 수온도 많이 올랐고 또 이 여름 내에 달궈진 열기가 9월에 절정이 되면서 더 뜨겁게 이중 삼중으로 되는 건데 실제로 한 논문도 있더라고요. 네. 한반도 영양 가을 태풍을 이제 집계를 했는데 9, 10월에 그러니까 가을에 영향을 미치는 가을 태풍의 빈도가 2000년대 들어서 31.6%나 아주 이 정도면 급격한 증가율이거든요.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거에 비해서 이 9, 10월에 태풍이 나타나다 보니까 6월, 7월, 8월 보통은 태풍하면 여름, 태풍하면 한여름 이런 생각들이 있으신데 그렇죠. 사실상 지금까지 매미, 사라, 이번 흰남노도 그렇고 이 역대급으로 피해를 줬던 태풍들은 가을 태풍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 수치도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는 6, 7, 8월에 이 한반도 영향 태풍의 빈도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그런 논문도 나와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가을에 태풍이 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이미 과거에 비해서 태풍이 발달하기 좋은 해수면의 온도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 전 세계 해수면 상승 속도보다 한반도 주변의 해수면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태풍 자체는 8월, 그리고 9월, 7월, 10월, 6월 순으로 발생을 하고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수는 8월, 7월, 그리고 9월, 6월, 10월 순입니다. 아직까지는 여름에 우리나라가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후로는 이제 9월 태풍의 영향 건수가 과거 10년 전보다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7월, 8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서해상으로 이제 넘어가거나 아니면 중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지만 9월과 10월 태풍은 이런 지금 그 흰남노와 같은 그런 위치상에서 한반도로 북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강하고 우리나라에 진입하기 쉬운 그런 가을 태풍에 대한 대비 전반적인 사회 그 재난 시스템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구축해 봐야겠습니다. 네. 가을 태풍도 또 조심을 해야 하는데 이 흰남노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불확실성이 컸어요. 언제 오는지 진짜 직접 접근하기 전까지 예보가 힘들 정도인데 이렇게 좀 어려웠던 이유가 있을까요? 예보 자체가 참 어렵죠. 네. 우리가 태풍의 예상 진로를 보면은 그 지도 위에 태풍의 그 이동 선을 그립니다. 네. 근데 사실 예보는 공기의 경계변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태풍의 그 진로는 결국에는 한반도의 8월 달에 한반도 주변을 가득 이제 덮었던 덥고 습한 공기 덩어리, 이 기단이 일본 쪽으로 수축하는 과정 안에서 그 가장자리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북상할 때 좀 더 내륙 쪽으로 오느냐, 아니면 대한해협을 통과하느냐, 일본 쪽으로 향하느냐가 결국에는 그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어디에 놓이느냐인데요. 지난 밤 동안에도 서쪽과 동쪽의 미세한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이동 경로가 물론 이제 추후에 이제 기상청의 사후 분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태풍의 중심이 어디를 이동했는지는 이제 지금의 어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위치보다 좀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자리를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막강한 태풍이 발생을 하더라도 변동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불평을 갖거나 예보에 불안함을 갖거나 불신을 갖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만큼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지역으로 오는지 안 오는지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번 경험을 통해서 좀 깊게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 과거에 피해를 입었던 그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과거에 이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더 준비를 해서 이번에 피해를 조금 줄일 수 있었다라는 말씀들을 모두가 다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앞으로도 예보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태풍 흰남노 동해안에 진출해 빠른 속도로 북동진 중입니다. 오후부터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대부분 벗어난다는 전망인데요. 기상캐스터 연결을 해서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남혜정 캐스터, 지금 서울은 해가 쨍쨍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태풍이 동해상을 빠져나가면서 서쪽 지역부터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은 언제 그랬냐는 듯 태풍의 흔적도 없이 화창한 하늘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까지는 태풍의 강풍 반경에 들면서 동해안 지역은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오후까지는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되겠습니다.
서울 등 서쪽 지역부터 태풍특보는 해제되고 있고요. 오후가 되면 동쪽 지역의 특보도 해제되겠습니다. 태풍에 동반된 비구름대가 점차 약해지면서 앞으로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10에서 60mm, 영서와 경북 지역은 5에서 20mm가 더 내린 뒤 오후부터는 전국이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습니다. 오후까지는 돌풍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동해안 지역은 초속 20에서 30m, 그 밖에 해안가에도 초속 20m의 강풍이 예상되는데 이 정도면 사람이 온전히 서 있기 어려울 정도의 세기입니다. 끝까지 주변 안전점검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해안 지역은 너울성 파도까지 우려됩니다. 내일 오전까지 강풍과 함께 물결은 최고 12m로 집채만한 파도가 예상되는 만큼 해안가 접근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전국이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채널A 기상특보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